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브리핑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문화단지 개발 방향과 1단계 사업 계획에 대한 김만수 시장이 브리핑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부천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기지로 작용할 영상문화산업단지의 1단계 개발 계획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3월 의회에 이 안을 제출하고 곧이어서 시민설명회를 연이어 해당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영상산업단지 개발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이 영상문화산업단지의 1단계 개발계획을 통해서 우리 부천은 문화와 관광 쇼핑 그리고 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가 융복합적으로 개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이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전체 11만 평에 이르는데 이번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1단계 대상 부지는 보시는 것처럼 요 하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구역 내에 1, 2, 3, 4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1단계, 2단계로 나눴는가 하는 점인데요. 그것은 뭐 아시는 것처럼 5번 부지의 2단계 사업 대상지로 남겨둔 지역에 아이스월드가 2020년까지 계약 기간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개발 계획의 성과를 충분히 감안해서 2020년부터 2단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은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부지 전체 한 38만 이 부지 제곱미터의 부지 중에 이번 1단계 부지 중에 첫 번째 구역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구역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공공성에 있어가지고 만화와 웹툰의 전진 기지로 이 영상 단지의 개발의 핵심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웹툰 센터라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물을 우리가 집적화시킴으로써 웹툰의 세계화 전략적 전진 기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우리가 산동성의 연태와 그동안 교류했던 성과물의 하나로 한국 웹툰 만화 영상 상설 전시관을 연태시에 오픈하게 되는데 그 이후 후속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만화가들의 교류라든지 아니면 한국 웹툰의 중국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텐데 그런 것을 공간적으로 담보하는 것을 웹툰 글로벌 센터의 1차적인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지에는 우리 부천이 갖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 또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판매 시설을 공공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점으로 갖고 있는 조명 관련 업체의 상설 전시 판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뷰티 업종의 자체 브랜드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 등등을 이 지원 시설에서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라고 표현된 지점은 우리 부천이 갖고 있는 조명연구센터라든지 아니면 로봇 관련된 이 R&D 기관 또 바이오 나노 기술을 직접화 연구하는 그런 기관을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작업하고 있고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라믹 연구소와 또 패키징 연구센터도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로 표현된 부지로 집적화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천의 R&D 기관을 집적화시키는 단지를 여기다 구상하고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계획과 쌍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을 이쪽 지역에 유치를 하고 종합운동장 개발 계획이 후속적으로 일어날 때 이 업종에 관련된 기업들을 밀도 있게 집적화하는 것을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계획의 핵심 기능으로 연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 이 4번으로 표현된 이 녹색 구간은 이제 이 수변 공원을 우리가 조성하는 건데 사실 이번 미국 출장에서 핵심적으로 이 수변 공원의 컨셉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가 이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배포 사진 드렸나? 네, 도면 드렸습니다. 이런 구상이죠, 대개 이런 건데, 그러니까 폭이 한 15m에서 한 10m 정도 이렇게 이제 인공적인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의 한쪽 편에는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좀 그럴 듯한 카페나 아니면 뭐 커피숍이나 이런 좀 그런 공간을 이제 이 신세계가 개발한 구역 쪽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기업 직접 단지와 면한 쪽은 한 15m 수로폭에 이어가지고 이 잔디 일종의 이제 그 이 잔디밭 같은 것을 쭉 만들고 기업 직접 단지에서 붙어서 이렇게 개발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기능은 이제 이 수변 잔디 공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은 이 구간을 따라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고 쇼핑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모양을 구상을 하면은 저 수변 공원이라는 개념이 되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신곡천하고도 비슷한데 신곡천은 이제 안으로 푹 들어가 가지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쪽의 수로는 우리가 이제 이 평면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아울러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물은 호수공원과 연결되어서 대장동 하수 처리된 2급수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로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제 시의회에서 이제 이 1차적인 전체 마스터 플랜의 설명과 이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의회에 공유조선 관리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4월에 신세계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 6월 경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8월까지는 신세계 측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의 이제 대급이 납부되는 것을 감안하면은 내년 예산에 이 토지 매각 대금을 활용한 원도심 지역 개발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 신세계와의 매각 계약이 체결되면은 공유재산 이 관리 계획이 이제 의회에서 통과된다라는 걸 전제로 이 보라색 지역에 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 분양이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세계 측에서는 내년 6월 경에는 착공할 수 있는 일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잠정적으로 확정해서 공개하는 영상문화산업단지 1단계 개발계획의 주요한 4가지 영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거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이 필요한 부분을 2단계 사업계획의 2020년 이후에 반영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대략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의회 절차를 거쳐서 시민 설명회 과정에서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갈 과정이니까요.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도자료 즉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